저는 이제 SAP 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상희 상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주제 보시면은 생성형 AI 시대의 살아남기 전략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쪽 IT 업계에 한 30년 이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이 IT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또 한 개 이제 오는 게 이 생성형 AI라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모든 시스템에 이 생성형 AI를 담기 위한 인프라를 이제 추가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저희 회사도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소개드리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아젠다를 가져왔는데요. 아마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게 여기서 여기 파이썬이나 그런 통계학 이런 걸 하기보다는 약간 이제 트렌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하고 그리고 살아남기 전략은 뭐냐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제목은 인공신경망 기반의 AI. 인공신경망이라는 말과 이제 딥러닝이라는 말을 이제 두 개를 같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뉴로 네트워킹이라는 용어도 쓰고요. 근데 이게 들어가 보시면은 근데 왜 사람들이 AI의 역사는 길어요. 그러니까 기계한테 인간과 같은 능력을 부여하는 이런 개념이 이제 AI다 보니까 산업혁명 이후부터 기계가 이제 많이 발전을 했죠.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렇게 난리냐? 왜 그럴까요? 네, 그거는 자 왼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인간이 왜 동물 중에서 가장 만물의 영장 예전에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을 하면서 인간이 살아남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개가 뇌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뇌를 싹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뉴런과 시냅스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뉴런하고 시냅스가 보통 한 뉴런이 이렇게 1000억 개, 시냅스가 한 100조 개, 시냅스가 이제 연결하는 건데 요거를 기계한테 이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의 장점을 AI한테 이식을 함으로써 이제 생기는 장점과 문제점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요 뉴런과 시냅스라는 거를 이제 AI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함수화를 해서 이식을 하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인공 뉴런을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용어로 이제 붙여요. 퍼펙트 하고 이제 퍼셉트론이 아마 이게 요 용어가 이 뉴런을 우리가 이제 만든 합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AI가 이 환각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진짜처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게끔 거짓말을 잘 쳐요. 이 세상에 거짓말을 가장 잘 치는 게 이제 이렇게 생성형 AI. 그러다 보니까 창의력이 너무 좋은 거죠. 사람이라면은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데 AI는 상상을 초월한 진짜와 같은 거짓말을 한다. 근데 사람이 사실은 그런 상상력의 존재거든요. 사람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상상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게 이제 그라운딩은 현실과 연결, 거짓말을 좀 덜 치게 팩트를 이제 같이 연결하는 거고, 그러니까 팩터 임베딩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하는데 뒤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2012년도에 2012년 이전까지는 이 AI에 대한 테스트가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테스트 경영대회에서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을 가지고 진출을 한 게 2012년이에요. 그런데 인공신경 즉 딥러닝이 우승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90%라는 거는 10개 중에 9개를 다 맞추더라는 거죠. 뭐 고양이다, 뭐 아니면은 그 개다. 근데 옛날에 전통인 머신러닝 이런 것들은 이제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2013년도에 보면은 그 중에서도 머신러닝을 좀 잘한다는 그 팀들이 참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딥러닝 그 팀들이 이제 우승을 해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더 이상 딥러닝 계열은 이제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딥러닝하고 이제 비교를 못할 정도로 이제 발전이 된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인간의 그 두뇌를 이렇게 이제 수학적 모형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3티어라고 하는 형태로 딥러닝이 입력층과 이제 언닉층 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 언닉층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로직이에요. 그 생성형 AI가 뭔가를 답변을 줬어요. 근데 아까 경영대회처럼 되게 정확도가 높아. 지금까지 검증이 됐어요. 근데 왜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무슨 이유로 이것을 답을 줬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 언닉층, 히든 레이어, 알 수 없다. 그런데 답은 좀 정확하더라. 그리고 이제 인풋이 오면은 안에서 엄청난 그 레이어에서 이제 그 가중치를 주고 그래서 결과값을 냈는데, 이 결과값이 학습을 할 때 과거 데이터는 자기가 로직을 만들고 결과값도 있잖아요. 결과값하고 로직을 보니까 틀려, 오류가 있어. 그러면은 얘가 역전파를 해가지고 다시 이 가중치를 다 조절해요. 그러니까 순전파, 역전파를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정확한 학습을 스스로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를 하면 오, 생성형 AI 뭐 어려운 거 아니냐. 근데 같이 쉬워요. 숫자로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거는 숫자로 변환을 한다. 1번. 그러니까 사람, 인간, 뭐 텍스트, 뭐 이미지, 사운드, 비디오 모두 숫자를 변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숫자를 가지고 곱하고 더하고 그리고 이제 가중치를 주고 해서 예출력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생성형 AI예요. 안에 알고리즘은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가중치를 줘서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디코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 활성화 함수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그 챗GPT가 지금 4.0이 나왔는데 3.5까지는 이게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세팅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행위를 한다는 거죠. 인간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나.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나중에 벡터화를 시키는데 모든 숫자를 행렬처럼 이렇게 숫자화를 시키는데 그건 뒤에 이제 설명을 예시를 드릴게요. 그래서 모든 사물이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요것처럼 전부 다 숫자화 시킨다. 그 벡터, 행렬처럼. 그런 게 이제 기본 논리예요. 자, 그러면은 딥러닝이 하는 가장 두 개의 그 기능이 있거든요. 한 개는 분류. 그러니까 그 생성형 AI한테 요 사진을 주면 이거는 개네. 이렇게 하는 분류형이 있고, 개의 특징을 주면은 생성형 AI가 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개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개는 뭐 귀가 두 개고 꼬리가 뭐 있고 뭐 이런 개의 특성을 막 이렇게 텍스트를 준다든지 보이스를 준다든지 하면은 얘가 그냥 개를 딱 만들어내요. 이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보면은 어떤 기능이 가장 어려울까요? 어떤 기능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밑에 게 어렵겠죠, 그죠? 막 설명을 했는데 얘가 그냥 그 개의 그림을 딱 그려주는 거죠. 근데 위에 거는 되게 쉽겠죠. 야, 이거는 개야. 이건 고양이야. 이렇게 분류하는 거는 어렵질 않아. 근데 이제 밑에 게, 요게 이제 최근에 핫하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미술도 하고 창의력도 이제 가지고 오만 걸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딥러닝의 그 생성형 AI라고 하는 딥러닝 이제 위에 다시 보면은 이걸 생성형 AI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두 개가 분류를 하고 그렇게 만드는데 만드는 거를 특히 이제 생성형 AI 이렇게 이제 합니다. 생성이란 말이 만든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생성형 AI 분류. 그래서 생성형 AI 요게 이제 아주 화두가 되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처럼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뉴런과 그 시냅스를 요런 그 딥러닝이라고 하는 딥이라는 깊다는 뜻이거든요. 이 청이 엄청 깊어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두 개만 해놨지만은 이 청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청을 통해서 뭔가를 생성을 하는 거죠. 그림을 그린다든지 답을 준다든지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알고리즘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알고리즘이 CNN이라고 하는 그 합성고,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면은 그 시신경하고 같은 거예요. 요게 이제 최초로 그 CNN이 만들어져 가지고 아까 이제 일반적인 머신러닝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얘가 맞추는 확도가 높았다는 거죠. 근데 요것도 CNN보다 더 강력한 이제 알고리즘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뭐 GAN이라는 거는 Z 생성 신경망이라고 있는 거 쭉 많습니다. 이게 이런 딥러닝과 몬테카를로 기법을 이용한 것이 이게 옛날에 알파고가 이제 이세츠라고 바둑을 둘 때 알파고는 바둑을 한 수를 뜨기 전에 바둑을 끝내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빨리 끝내. 그러고 나서 여기를 뒀을 때와 가로를 뒀을 때, 세로를 뒀을 때 그러니까 확률이 가장 높은 세 개만 가지고 계속 끝까지 둬요. 그러니까 이미 바둑 한 판 둘 때 바둑을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에서 다 떠버리고 여기가 가장 그 윈 확도가 높네 라고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세돌을 뜨면은 그리고 가로 세로 중에서 확도가 가장 높은 게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확도를 높은 데를 뜨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게 이제 딥러닝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조합이죠. CNN 같은 경우는 합성공 신경이라 하는데 우리는 시신경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기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CNN 알고리즘이 AI 생성형 AI 알고리즘이 이런 식으로 그 인지를 해요. 뭐냐면 특징만 봐요. 사람도 그렇거든요. 여기 이제 다 게시자에 나 인사 다 할 때 사람을 막 털 한 개까지 주름 한 개까지 안 보잖아요. AI도 그래요. 특징만 딱 봐요. 쫙 필터링해서 여기는 좀 코가 크네. 여기는 입이 좀 두툼하네. AI가 그렇게 봐요. 그래서 특징을 피츠라고 하거든요. 이미지의 특징을 이제 뽑는 거예요. 근데 뽑는 방법도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람하고 이제 똑같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이제 얼룩말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은 얼룩말을 픽셀을 엄청나게 쪼개요. 이렇게 뭐 엄청 쪼개가지고 쪼개서 이렇게 이 픽셀을 사진이다 하면은 사진을 쪼개가지고 그 사진의 특징을 가로로 세로로 곱하기 해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만들어요. 그럼 숫자가 큰 게 이제 특징이 큰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숫자화를 한 다음에 이걸 숫자를 다시 축소를 합니다. 왜냐면 특징만 가져가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그 이미지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뒤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인풋이 들어오면은 특징을, 그러니까 사람이다 그러면은 코가 크고 좀 머리카락이 많고 뭐 키가 크고 여자고 남자고 이런 특징만 뽑는다는 거죠. 근데 이 특징 추출이 나중에 이제 벡터 정보로 환산을 대부분 하거든요. 근데 벡터 항산을 할 때 그 특징이 이론적으로 우리가 1차원, 2차원 하잖아요. 여기는 차원이 이론적으로 한계가 없어요. 만 차원, 1억 차원. 그러다 보니까 이 컴퓨팅 파워가 그게 가능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혹시 그 파워포인트 쓰시죠? 파워포인트 쓸 때 내가 빨간색으로 할 거야. 파란색으로 할 거야. 그러면 빨간색과 파란색에 다 보유 번호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AI도 그 번호를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번호, 숫자를 한 다음에 그 숫자를 아까 고양이나 뭐 텍스트나 이렇게 변환을 하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제 특징인데 이거는 GNN은 여기 인공신경망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성자와 식별자. 그 한 개의 인공신경망은 계속 뭔가를 만들고
한계는 그 만든 걸 식별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생성자가 이걸 만들어요. 식별자는 이거는 고양이가 아니네. 그러니까 X. 그러면 다시 생성기는 다시 좀 더 고양이스러운 걸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아니야. X. 이게 사람이 구별도 못하고 AI도 구별 못할 정도의 그 확도가 올라가면은 야 이거는 괜찮네. 이렇게 해서 이게 거의 순식간에 눈 깜빡하는 사이보다 더 순식간에 이걸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딥페이크 AI라고 하는 거 있죠. 그 TV에서 막 뭐 트럼프가 막 욕을 하는데 트럼프가 아닌 거죠. 그거를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그 찰나에 욕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디퓨전 모델이라고 해서 이게 핫해요. 요즘 이제 구글이 제미나이 생성의 제미나이가 12월 달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그거하고 이제 챗 GTP 4.0이 나오거든요. 이제 갈수록 요거의 이제 문제점을 뒤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자 보면은 요거의 문제점은 그 컴퓨팅 파워를 엄청나게 잡아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팅 파워를 적게 잡아먹는 그러니까 메모리나 CPU, GPU를 적게 잡아먹는 형태로 알고리즘이 이제 변환을 해요. 근데 디퓨전 모델이 그 중에 한 개인데 이게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특성을 뽑아내기 위해서 얘가 이런 식으로 그 노이즈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백지를 만드는 거죠. 백지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림 그릴 때 자세히 만들면서 얘가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 특징을 빨리 간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CNN이나 이런 걸 안 써도 디퓨전 이것만 써도 옛날에 CNN이 할 수 있는 기능을 다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옛날에 알파고가 바둑을 또 승리를 했는데 지금은 그 알파고의 뭐 100배의 파워를 가진 생성형 AI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인간하고는 이제 더 이상 경쟁 안 합니다. 저끼리 경쟁해요. AI끼리. 그런 식으로 이제 진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걔들이 이런 아보가토와 의자를 믹스해가지고 한번 만들어줘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이 생성 AI가. 그리고 이제 모든 이런 특징을 이렇게 숫자와 행렬, 팩터화 한 다음에 이게 한 3차원인데 2차원이 이론적으로 무한대의 차원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요거가 1차원, 2차원의 무한대 차원의 요 정보를 저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러니까 학습할 때 저장하고 우리가 생성형 AI 질문을 할 때 가장 근접한 정보를 가져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텍스트를 준다든지 이미지를 준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챗GPT 같은 경우는 인코딩, 디코딩 해가지고 인코딩이 뭐냐면은 아까 벡터화, 숫자화 만드는 거고 디코딩은 그 숫자를 다시 텍스트로 변환한다든지 이미지로 변환한다든지 그러니까 질문할 때 요거를 그림으로 만들어줘 질문할 수도 있고 요거를 텍스트로 썸머리 해줘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디코딩을 해요. 이미지면은 이미지 만들어주고 텍스트로면 말로 만들어주고 그 만들어주는 그 기능들이 이제 아까처럼 벡터 테이블이나 이런 쪽에 있는 정보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AI를 이제 사실 다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AI는 옛날에는 불가능했던 게 지금 가능한 이유 중에 한 개는 컴퓨팅 파워예요. CPU나 GPU나 메모리가 엄청나게 파워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1억 명이 모여서 고민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를 AI 한 개가 다 해버린다는 거죠. 그것도 순식간에. 얘네는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게 이 메모리나 GPU의 그 성장 속도는 기하급수로 성장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똑똑해진다는 거죠. 사람은 내가 CPU 한 개 채울래, 머리 한 개 더 넣을래 이게 안 되잖아요. 얘네들 그게 가능해요. 갑자기 AI가 깨끗한 파워풀한 GPU나 메모리가 나와서 그럼 꽂으면은 얘가 갑자기 똑똑해지는 거죠. 그게 가능한 게 이제 이 생성형 AI의 위험이기도 하고 놀라운 그런 거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이 생성형 AI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뭐가 있는지 이번에서 이제 다룰 건데, 보시면은 이 생성형 AI는 환각현상, 그렇죠? 거짓말을 너무 잘 친다는 거죠. 무조건 답변을 해요. 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서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챗GPT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의사나 뭐 이런 변호사다 생각하시면은 질문하면은 그냥 답이 그냥 쫙 나와요. 그냥 순식간에. 근데 진짜 같아. 근데 진짜 아닌 게 많다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기술이 이제 그라운딩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현실 세계와 연결이라는 뜻이거든. 그라운드는. 그 다음에 이제 멀티모달은 요게 그 사람은 보면요. 오감, 육감, 뭐 식스 센스, 뭐 파이브 센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과 뭐 여러 가지 감각이 있는데 얘네들은 아까 것처럼 CNN은 시각이고 LMMS는 이제 텍스트, 우리가 뭐 말하는 것 같죠. 근데 이거를 생성형 AI가 멀티모달로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딱 보고 사람처럼 오감을 이용해서 냄새, 그 사운드, 비디오, 그다음 텍스트를 한꺼번에 다 끌고 와가지고 얘가 학습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핵심 중에 한 개가 이제 벡터 임베딩 기술인데 아까처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숫자로 변환하는 기술. 그래서 저희 이제 회사는 SAP라는 회사인데 ERP의 그 세계적인 그 마켓 시어가 거의 뭐 어마어마하죠. 80% 이상. 그러니까 ERP라고 하는 그런 기업의 그 생산, 뭐 회계, 그다음 구매 모든 데이터가 ERP에 다 들어있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세금 신고도 하고, 그다음에 뭐 프로핏 앤 로스 스테이트먼트도 만들고. 근데 요거를 다 벡터 테이블화를 시켜요. 그러면은 사람이 그 챗GPT처럼 예를 들어서 뭐 썸을 해줘 이러면 얘가 그 벡터 테이블에 쫙 가가지고 만들어서 썸을 해줘. 근데 ERP에 있는 데이터는 거의 99.9%가 팩트예요. 정확한 데이터만 들어있어. 그러다 보니까 할루시네이션이 없어요. 환각 현상이. 그러다 보니까 SAP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뛰고 있어요.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 파인 튜닝이나 뭐 멀티모달 이거는 뭐 파인 튜닝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학습을 미리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챗GPT도 거의 수조 개의 정보를 학습을 해서 딱 나타나는데 그 학습 이후에 그러니까 2023년까지만 학습을 했는데 내년에는 학습을 또 해야 될 거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델타분만 학습하는 걸 파인 튜닝이라고 해요. 각가지 학습한 거에 이제 추가된 부분을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걸 파인 튜닝. 또는 우리 이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뭐 기업 하시는 분들이 뭐 SAP나 아니면은 뭐 그 구글이나 이런 생성형 AI를 엔진을 좀 구매를 했어요. 그럼 우리 회사 데이터를 또 추가로 학습을 시키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해요. 델타 학습. 그 다음에 멀티모달은 뭐 나중에 뒤에 나올 거니까 설명드리면. 그래서 SAP도 원래 있는 테이블에 팩트 테이블로 다 만들어요. 그러면은 SAP의 모든 텍스트, 정형, 비정형 정보가 전부 다 이제 팩트 테이블로 만들어지면은 생성형 AI가 불러왔을 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챗GPT처럼 유저가 질문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일 SAP 주가가 얼마 될 것 같아? 라고 챗GPT 물어봐요. 그럼 챗GPT가 답을 해줘요. 근데 또 물어보면은 정확해? 그러면 정확하지 않아요. 또 이렇게 질문을 여러 번 하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쓰실 때 이상해 그러면은 이상한 부분은 정말이야? 라고 물어봐요. 그럼 얘가 정말이 아닌 것 같아요. 딱 답변을 합니다. 그게 왜냐면은 그 아까 예를 들어 1억 차원에 분산되어 있는 거기에 가서 데이터를 가장 가까이 있는 걸 끌고 오는 거예요. 질문하고. 그럼 내가 다시 질문하잖아요. 그럼 가까이 있지만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가 답변을 해요. 그래서 그 프롬프트 테크놀로지예요. 질문을 얼마나 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할 때 그 정확한 우리 기업에 있는 정보를 다시 가져와서 질문을 프로세스하는 게 이 그라운딩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얼마가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아니면은 정확한 우리 회사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막 긁어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해서 그러니까 인터넷에 흘러가는 정보와 우리의 그 아주 중요한 우리 내부의 정보를 믹싱을 해서 답변을 주면 정확할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 그라운딩 기술이에요. 그러려면은 우리 회사의 정보를 벡터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벡터 테이블 만드는 그런 스타트 기업들이 있어요. 그것만 해주는.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서울은 예를 들어서 지구는 둥글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완전히 true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질문을 이제 누군가가 지구가 평평한데 이 평평한 지구를 예를 들어서 내가 잘 뛰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면은 얘가 막 평평한 걸로 막 답변을 주는 게 아니고 그라운딩을 하면은 딱 그래요. 지구는 둥글입니다. 평평하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질문을 했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서 이게 그라운딩을 이용해서 질문 주셨는데 뭐 평평하다고 했는데 평평하지 않고요. 둥근데 그런데 잘 뛰는 방법 이렇게 들면 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변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라운딩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꽃도 이렇게 숫자화를 시켜요. 그 특징을 뽑아냅니다. 그린이고 플라워고 이렇게 해서 뭐 엄청 차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팩트 테이블에 저장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 디멘션을 뭐 하나, 둘, 세 개만 했을 때 3디멘전인데 이게 100 디멘전. 벡터 차원이 거의 뭐 10억에서 뭐 1000억 뭐 이 정도 뭐 차원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곳곳에 이 정보가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분포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무한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팩트 테이블화 시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김정래 박사님은 딱 팩트 테이블 하면은 안경을 썼고 남자고 막 이런 거를 이 특징을 예를 들어서 1000만 개를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1000만 개를 우리 김 박사님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분이 와요. 우리 정 박사님이 딱 들어왔는데 이것도 벡터 테이블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키라는 키 값에는 김윤희 박사는 뭐 0.9, 뭐 정 박사는 뭐 0.5, 뭐 이런 식으로 다 지가 그 벡터 테이블을 하는데 그러면 빼기도 돼요. 그러니까 김정래 박사와 이제 정 박사의 빼기 하면은 그 특징을 서로 차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은 더하기 빼기 안 되잖아요. 근데 AI는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특징까지 잡아냅니다. 그래서 되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를 얘가 우리가 거꾸로 배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 식스 센서냐 이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기계가 우리가 오감이라 그러잖아요. 육감은 뭐 이상하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지만은 뭔가를 차이를 알아내는 그걸 AI가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는 거 보면은 잠깐만요. 지금은 그 차원을 수백에서 수천 차원까지 해요. 지금은 수천 차원. 그러니까 김정래 박사를 수천 개의 특징으로 확 분류해 버리는 거죠. 팩트 테이블을 해서 내 정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누군가가 이제 챗GPT나 뭐 제미나이한테 야 사람을 만들 건데 뭐 특징이 이렇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만들어봐. 그러면 얘 질문을 가지고 그 팩트 테이블에 가서 비슷한 그 값을 가져와서 그걸 조합해 가지고 사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아보카토의 이제 의자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은 어떤 이 세상에 모든 게 들어오더라도 이걸 다 이런 숫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이 특징을 대표하는 숫자가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숫자화를 한 다음에 그 숫자를 디코딩하는 이걸 엔코딩 그리고 숫자를 다시 이미지화하거나 아니면 뭐 텍스트화할 때는 이제 디코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차원이 엄청난 그 뭐 1000만 차원의 그 정보를 차곡차곡 쌉니다. 싸가지고 이렇게 돼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1차원, 2차원만 해도 뭐 복잡해 그러는데 이 AI는 1000만 차원의 분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학습을 할 때 그 정보를 다 넣어놔. 그래가지고 완전히 뭐 사전처럼 백과사전처럼 질문 딱 하잖아요. 그 사전을 딱 들어가지고 사람과 뭐 보이스와 뭐 이런 걸 다 조합을 해가지고 다시 가져와가지고 이미지하거나 아니면은 그 텍스트를 변환하거나 해요. 그래서 이렇게 차원이 돼 있는데
애플하고 비슷한 걸 가져와. 그러면 애플 바로 옆에 있는 차원에 있는 그 데이터. 지금 이렇게 텍스트로 되어 있지만 텍스트 플러스 벡터 행렬 정보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요? 사람은 기억도 못 하는데 이걸 이제 생성이 AI가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이미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강아지라고 하는 이미지, 텍스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벡터, 엔코드라는 거는 벡터 테이블로 하는 거죠. 숫자화 한 다음에 이렇게 정렬을 하고 그렇게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근접하고 있는 거를 이제 가져와서, 그러니까 학습이 편향돼서 학습을 하면은 잘못된 정보를 가져오기 쉽죠. 왜냐하면 이 천만 차원에서 내가 질문한 거에 가장 가까운 걸 끌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가까운 게 정확한 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가까운 거 끌고 와요. 그냥 내가 이제 강아지를 뭐 춤추는 강아지 만들어줘 했는데 딱 들었는데 춤추는 뭐 댄싱 막 있는데 강아지가 없어요. 그러면은 강아지 옆에 비슷한 고양이 있어요. 그럼 고양이를 가져와서 고양이가 춤추는 걸 만들고 거기다 모자까지 씌워도 그러면 옆에 모자가 와서 만들고 여기저기 가져와서 조합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학습이 되게 중요한 거죠. 정확한 데이터 학습. 자,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지금은 약 인공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특정 문제를 풀어주잖아요. 우리가 뭐 논문 만들거나 숙제할 때 이거 저거 하면서 하면 아까 팩트 테이블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텍스트를 만들어서 서머리 해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처럼 메모리도 파워풀해지고 GPU도 뭐 싸지고 하면은 얘가 인간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슈퍼 AI는 인간을 뛰어넘는다 그죠. 그래서 멀티모달 AI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멀티모달 AI가 인간하고 똑같은, 인간보다 더 뛰어넘는 멀티모달 AI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멀티란 것은 복수의 감각, 그죠? 우리 시각, 청각 뭐 이런 멀티 감각을 전부 다 하나의 생성 AI가 학습을 해서 그걸 이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 이러면은 애플은 사실은 맛있고 뭐 색깔이 뭐 이렇고 파이도 만들 수 있고 이걸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요. 우리는 사과를 보는 순간에. 그러니까 AI도 저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지금 아까 챗GPT-4나 그 구글의 제미나이는 적어도 2개 이상의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텍스트와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이 가장 많이 쓰는 게 그 이미지, 시각하고 청각, 그 다음에 뭐 말하는 거잖아요. 요거를 탑재하는 게 이제 챗GPT 4.0하고 그 제미나이가 12월 달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PDF로 뭐 한 30장, 50장 뭐 일본어로 돼 있던 중국어로 돼 있던 업로드를 해서 한국어로 뭐 5가지로 정리해줘. 그러면 딱 정리해줘, 한국어로. 그런 게 이제 멀티모달 AI에 지향하는 바예요. 그래서 싱글 모달은 아까 이제 텍스트만 정리한다든지 뭐 아까 CNN, 뭐 JN 뭐 이런 건데 요 감각 기관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멀티모달이 이제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인간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 옛날에 그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불을 줬잖아요. 신 몰래. 근데 인간이 그 불을 가지고 전쟁도 하고 무기도 만들고 핵무기도 만들고 그 화학무기도 만들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거꾸로 프로메테우스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두뇌의 가장 장점을 기계한테 싹 이식을 했는데 기계가 인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멀티모달,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를 얘는 해내고 그러다가 CPU, GPU가 이제 그 네트워크 스피드도 빨라지고 하면은 당연히 인간보다 그죠? 빠르겠죠. 그죠? 그래서 산업의 적용을 뭐 여러 가지 사람 대신 하는 거죠. 뭐 분석도 하고 투자 분석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이제 생존 전략으로 보면은 그 AI의 그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논문을 쓸 때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리포트 만들 때도 활용을 하고, 뭐 옛날에 내가 막 여러 군데 뒤졌던 거를 일단 그 챗GPT나 아니면 뭐 기업마다 삼성도 삼성의 가우스인가 하는 게 있고, 모든 기업이 자기만의 생성 AI를 다 만들고 있어요, 현재. 그걸 이용을 해서 그 생산성을 높이는 거고,
그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학생을 가르치는 거는 AI가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이제 독거노인들 AI하고 맨날 대화하는 거죠. 노래 틀어줘. 오늘 날씨가 어때? 뭐 요즘 뭐 뉴스 이야기해줘봐.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윤리적인 문제도 생기고 지금 하고 있어요. 창작물이 AI가 만들면 더 창의적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아까 GPT-4부터 아니면은 뭐 제미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성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창작물을 만들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고객 상담, 요즘 1차 상담은 다 AI가 하잖아요. 요즘 웬만하면은.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용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 가르치는 거. 학생이 365일 공부할 수 있게끔 특히 영어. 지금도 나와 있어요. 챗GPT를 영어로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어로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현재도. 마지막 장표인데요. 이제 뭐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6월달인가 그 AI 윤리 지금 발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갈수록 이 AI가 우리의 삶에 뭐 엄청나게 침범하고 또는 대체하고 그리고 지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약간 어려운 주제이지만은 약간 어떻게 AI가 흘러가는지 그런 관점에서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고